예, 정기석입니다. 제가 오늘 할 얘기는 이게 민간인 제가 신분이기 때문에 민간인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할까 합니다. 아까 법, 제도, 정책 관련된 얘기는 정부를 대표해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법, 제도, 정책 중요한데요. 법, 제도, 정책으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안 되는 이유를 제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아니고 그 전에 선행해야 될 것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놓쳤다라는 이제 각성에 이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사회적 자본이에요. 사회학자들이 주로 사회적 자본을 정의하는 걸 보면 신뢰, 규범, 네트워크 뭐 이런 거 얘기합니다. 좀 더 확장하면 협동, 연대 뭐 이런 것도 포함되고요. 그게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 더군다나 농촌 지역에서는 뭐 사람도 없으니까 사회적 자본이 지역을 재생하고 활성화시키고 촉발할 만큼의 충분히 생산되거나 축적되지 않다는 게 저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봤어요. 가령 예를 들면 저희가 협동조합이 중요하다고 해서 협동조합 기본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특별법 만든 다음에 협동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건 법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법 만들었으니까 내가 특별히 앞으로 협동 잘해. 뭐 이런 취지의 법일 텐데 그게 안 되는 거라서 그게 안 되는 원인을 찾아봤더니 사회적 자본이라던데 저는 이제 그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근데 제가 좋은 생각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귀농 16년 차라 현장을 많이 봤잖아요. 제가 마을 주민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마을에서 사는 게 왜 이렇게 늘 고달플까? 난 열심히 정직하게 나름대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뭐 무능력한 건가?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건가? 라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다행히도 제 개인적인 문제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좀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됐고요. 저희가 지금 인구 감소, 지역 소멸 고민하는 자리여서 표정들이 다 어두우신데 제가 표정을 좀 펴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아주 기가 막힌 묘책이 하나 있어요. 문제를 서울에서 찾으면 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서울이었어요. 열세하고 출구도 서울에서 찾으면 됩니다. 농촌에는 지자체 아무것도 없는데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거기 다 그쳐가지고 절대로 방법 나오지 않습니다. 생각이 나온다고 방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행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농촌 지역은 사막이거든요. 사막에 아무리 씨 뿌리고 물 뿌려도 싹이 트지 않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 됐다고 보고요. 간단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서울에 지금 전 1000만 넘은 줄 알았더니 1000만이 안 넘었더라고요. 그 이유는 서울에서 밀려난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놔뒀으면 1000만 당연히 넘었을 것 같은데 984만인가 뭐 이러더라고요. 일단 위원회를 먼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고민하는 테이블이 필요하니까 같이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특별시를 난민초원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저도 이제 난민 생활을 한 35년 하다가 16년 전에 난민을 탈출을 한 경우고요. 먹고 살려고 이제 올라왔죠. 20년대 말에. 제가 오늘 좀 시간이 있어서 여기 옆에 서울역사박물관을 가보니까 서울은 10,000원이다. 뭐 이렇게 전시돼 있더라고요. 이미 70년에 500만이 넘었더라고요. 지금은 984만인데. 가칭위원회 이름은 이렇습니다. 서울특별난민 최소한 500만 명 자발적 하방 추진위원회. 그거 만들어서 거기서는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법제도 정책은 뭐 정부부처에서 각각 하고 있으니까 사회적 자본을 생산하는 일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간단한 방법이 있죠. 그 1000만 명 모여서 추첨해서 반 내려가고 이러면 간단한데 그거는 지방 독재를 해야 되니까 그건 현실성이 없고 좀 더 쉬운 방법을 고민하다 보니까 사회적 자본 발전소를 저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처음은 학교입니다. 가칭 지역사회 생활기술 직업전문학교. 먹고 사는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이건 새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다행스럽게 고용노동부 산하에 직업전문학교가 이미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농촌에서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는 과목은 하나도 없어요. 주로 공장에 필요한 것들이죠. 기능공들. 농촌에 필요한 과목들이 이런 거예요. 농촌에서 먹고 살려면 농사 잘 지어야 돼요. 그다음에 집도 져야 되니까 목수를 키울 수 있는 과목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옷도 해 입어야 되니까 봉제 그리고 요리도 해 먹어야 되니까 로컬 푸드 요리사. 그래서 또 뭐 적정 기술이 농촌 지역에 가장 적정한 기술이니까 적정 기술 엔지니어 이런 과목을 추가만 하면 됩니다. 간단히 법을 개정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업 전문 학교라는 건 당연히 국비로 유지가 되는 거죠. 최소한 1년 정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귀농학교 이런 거 다녀서 별 소용없어요. 저도 많이 다녀봤는데 그 정도 다녀갖고 먹고 사는 기술이 연마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학교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월 한 30만 원 정도 용돈도 좀 주고 이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유령처럼 떠들고 있는 잉여인간들, 경계인들 베이비붐 한 700만 되잖아요. 서울에 한 600만 이상은 몰려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있으면 거기 열심히 다닐 거예요. 다녀서 농촌으로 내려갈 수 없는 장벽이 농촌으로 내려가면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공포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 이제 해소시켜주는 장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건 은행이에요. 아까 뭐 균형발전위원회 안에도 나왔는데 제가 올 초에 누가 얘기해주면 덜 민망할 것 같은데 균형발전위원회 정책공모에 제가 이 관련된 유유시설 사회적 경제 자산은행 뭐 주제로 제가 공모를 내서 제가 인정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뭐 말이 된다는 얘기로 인정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칭 유유시설 지역공유 사회적 자산은행 만들면 됩니다. 그동안 10수년 동안에 정부에서 이런저런 사업들을 농촌을 위해서 선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쳐서 주로 토건 사업 위주로 각종 시설물들이 전국에 3천여 곳 정도 이상의 마을에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마을을 많이 돌아다니니까 당초의 정책 목적대로 지원 취지대로 제대로 가동되고 활용되고 있는 시설들은 많이 없습니다. 저는 95% 이상이라고 생각이 돼요. 전수조사를 안타깝게 못 해봤지만 그거를 마을에 있는 원주민들, 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죠. 그걸 쓰겠다는 전망이나 계획 같은 거 없어요. 그분들은. 그냥 그런 사업이 있으니까 자기 마을에 받아놓은 거죠. 그걸 쓸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농촌으로 내려갈 귀농인들, 창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원주민들하고 같이 협력하거나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가지고 있는 팀 또는 사람들한테 그 유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개인이 찾아서 이장 찾아가 달라 그러면 안 줄 거예요. 자기 마을 거니까.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그런 걸 중개하고 알선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 만들어지면 학교에서 먹고 사는 기술을 열심히 배운 귀농인들이 또는 귀농팀들이 또는 협동조합을 만든 귀농협동조합이 그런 시설들을 저리에 싼 가격으로 좋은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조합이에요. 지금까지 거의 모든 농촌 지역개발 사업은 물론 지역 단위의 사업도 있지만 특히 농림부 사업 같은 경우는 마을 단위 20호 이상만 되면 또는 권역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서 마을 몇 개 묶어가지고 심지어는 100억 정도에 되는 돈을 투자하는 의욕적인 사업들을 했는데요. 별 효과가 없었잖아요. 저는 그 효과가 없었던 게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행정의 잘못이 아니고 용역회사의 잘못이 아니고 잘못 일부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라고 역시 보는 거예요. 최소한의 적정한 규모나 범위의 경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곳에 사업을 벌인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소한 이것도 부족할 수 있지만 지자체 단위 가령 비근한 예로 진안 가면 진안 마을 주식회사라는 곳이 있어요. 진안 군민 주식회사죠. 이른바. 물론 경로가 좀 다르긴 하지만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능력 있는 CEO 모실 수 있고 제대로 된 팀을 꾸릴 수 있습니다. 기획, 마케팅, 영업, 회계 팀 꾸릴 수 있는데 마을 권역에는 사람이 없어요. 팀도 꾸릴 수 없어요. 마을 기업 제가 이제 만든 개념인데요. 마을 기업 만들 수 없죠. 서류상으로 만드는 거죠. 5명 이상 모여가지고. 그래서 저는 최소한 지자체 단위. 요즘 지역마다 그런 사례들이 속속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만들어서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플랫폼. 플랫폼이라는 개념이 뭐 막연할 수도 있고 추상적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 협동조합 이를테면 마을 기업이나 협동조합이 당장 사업 단기적인 목적보다는 그 지역 전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마케팅 에이전시 역할 정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플랫폼으로 2단계로 발전할 수 있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 홍성 가면 이제는 학교 같은 사례가 있고요. 뭐 지역 사회 생활기술 직업전문학교 설레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네, 제주도 가면 유휴시설 활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는 서강동리 같은 곳인데요. 감귤창고를 개조해서 이름도 그냥 감귤창고 카페예요. 카페로 활용하고 사진 프레임에 없지만 옆에 창고는 또 개조를 해서 마을 극장을 만들어서 마을 주민들이 연극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곳이 있습니다. 여기 독일인데요. 독일 슈베비시 할이라는 곳이에요. 한 5만 정도 되는 소도시 같아요. 세계적인 명소인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생산자 조합이죠. 30년 전에 돼지 키우던 8농가가 모여서 돼지가 안 팔려서 비계가 많아서 고민을 하다가 가공을 하기로 했나 봐요. 가공 혼자 하는 거 아니니까 모여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게마인샤프트를 만들었습니다. 30년 지난 지금은 매출 1,500억, 조합원 1,500명.
지금은 아무나 저기 들어갈 수 없어요. 조합원 가입 신청서가 A4지 10장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독일에서 최고의 국제기에 납품하면 최고 품질의 농산물 농식품이잖아요. 루프트한자 납품하고 메르체데스 벤츠에 납품하고 독일 최고의 호텔에 납품하고 세계적인 명소가 뭐 돼 있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지역형 마을 기업의 좋은 사례라고 보고요. 플랫폼은 제가 지금 의성에 100억짜리 농림부 사업인데요.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시범 사업 제가 계획 PM 역할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모델을 제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25가구가 일단 입주를 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무조건 협동조합 조합원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하고 전문가 소위 전문가하고 남은 자 손을 뗄 거예요. 그럼 25명이 100억짜리 협동조합, 자본금 협동조합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알아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3년 있다가 2000년 사업 원년이 되니까 2022년쯤 되면 25명 중에 10명 정도는 200만 원 정도 월급 받는 정규직이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10명, 15명 정도는 100에서 150만 원 정도 받는 그런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고 이 사람들은 협동조합만으로 돈 벌겠다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면 서울에 그냥 있어야죠. 의성 내려오면 안 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플랫폼형 사회적 발전소, 사회적 자본 발전소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성 지자체 소멸 점수 1위 지자체잖아요. 거기를 되살릴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애니메이터 역할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6월 20일까지 25가구를 모집하고 있어요. 엄선해서 모집할 거거든요. 이 자리에서도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이 있으면 의성구청 홈페이지 가면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신청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자본보다 먼저 되거나 병행돼야 될 건 전 사회 안전망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 공포 같은 게 없어야 자연적으로 서로 믿게 되고 협동도 되고 규범도 잘 지키고 네트워킹도 되는 거거든요. 사회적 자본도 뭐 법 만들어서 사회적 자본 촉진법 이런 거 만든다고 사회적 자본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기본적인 먹고 사는 거로부터의 그런 불안함 같은 것들이 제거돼야 되는데 그게 사회 안전망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를테면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몇 년 동안 매달리고 있는 농민 기본소득 또는 농촌 주민 기본소득 같은 것들이 선행되거나 병행이 돼야지 저는 사회적 자본이 발전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이 결국 이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얘기한 거예요. 법제도 정책 물론 중요하죠. 필요한데요. 그걸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이 먼저 구축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자본이 구축이나 생산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 안전망, 뭐 복지제도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먼저 구축이 돼야 저는 제대로 돼 있는 인구 감소, 인구 소멸 지역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